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라자대 TV 이야기하는 세라자대, 오늘은 지음지우라는 주제로 백아와 정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기원전 210년에서 200 기원전 2100년에서 2190년 그 시대를 살다 간 코르넬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동쪽으로 날아와가지고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두 남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지금 해볼까 하는데, 백아와 종자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유달리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와가지고도 책을 읽는다는 게 중국사, 일본사, 막 로마서 이런 걸 주로 많이 읽고 그에 대한 흥미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백아와 종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냐면, 한 10년 훨씬 더 되지 싶어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손녀가, "어머니 이 책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책을 주는데, 그에 막 공전 히트를 치고 있었던 마시멜로 이야기였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일종의 동화면서도 스타디로 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책이 300페이지라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중간에 꽁트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하나 섞어놓는, 거기서 제가 아프리카의 가젤과 사자 이야기하고 백아와 정작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저 본책, 그러니까 마시멜로 이야기보다도 여기서 제가 백아와 종작에 의해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기를 일단 18사락에서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수필로 등단을 할 때 지음지우라는 제목으로 이제 백아와 종작 이야기를 내용을 해 글을 써가 제가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고 지금 이제 또 한 세월이 10년 흘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해솔이 이제 2년째 접어들었는데, 소재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백아와 종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이제 생물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중국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춘추시대, 전국시대, 삼국시대 막 이제 뒤로 이래 내려오면서 기록은 있어야 다. 이제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는 기록이 없는 게 많아요. 더군다나 막 아주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이러니까 백아와 종작에 대한 생물 연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춘추 전국시,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 일반적으로 춘추시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403년에서 221년 진나라의 31대 장량왕이 진시황인데, 이제 시황이라고 칭호를 바꾼 221년까지를 이제 전국시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살았다니까. 그럼 그때는 어땠나 하면, 중국은 세계적으로 문자가 굉장히 일찍 이제 문자를 발명한 나라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자가 있으니 체계적인 기록이 되고 모든 게 전수대에 나와가 체계적인 교육이렇게는 가능했기 때문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때만 우리가 흔히들 제자백가라 이야기하지. 충분히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어디 가나 오나 담론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벌리는 학파를 이제 백가라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시끄럽고 하면 백가쟁명이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자기한 지식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지식을 강구하고 지식을 팔아먹고 이러는데, 그 춘추 전국시대라 하면 막 쉽게 표현하면 큰 유리 한 장을 주물과 탁 깨가지고 파편이 갈라지지 그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춘추 전국시대가.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국은 이제 뭐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으로 이제 해가 뜬다는 그런 뜻으로 전국시대를 하는데, 전국시대에 그 수많은 중국에, 그러니까 은혜 이제 주왕을 이제 점령하려고 그 주나라의 그 희발이 제후들을 모집해서 800명이 제후가 그 전쟁에 지원을 했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 그걸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800 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만큼 자산한 나라들이 말한 정당을 치면 군소 정당까지 포함해 나라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나라가 많았는 거라요. 그래 이제 전국시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전국 우리가 막 다 이건 중학교 저 중국사에서 다 배웠거든요. 전국 칠웅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7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위에 올라가 연나라, 저쪽 동쪽 끝에 제나라 이래가 7나라를 전국 칠웅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진나라가 독보적으로 강했어요. 군사적으로는 모든 땅도 뭐 서쪽에 따뜻하게 좋은 데고 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나라 체계가 잘 돼 있었으니까 인재들이 우리가 자장이 S극이나 N극은 절대는 안 되거든요. S, N가 붙은데 그 자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모든 인재들이 진나라로 모여야 되는 거라. 그 유명한 여부리도 위나라에서 태어나가 조나라에서 그러니까 조나라 한다는 그때 시대는 장사를 하기는 그 조건이 좋았나 봐요. 그 여부리 같은 거상이 조나라에서 이제 장사를 했으면 그래 하다가 진시황의 아버지를 이영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벼슬아치 진나라에 주로 많이 오는 특히 이제 분수경리로 유명한 이사 같은 사람은 초나라 사람인데 여부리 추천으로 진시황 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을 외국에서 와가 막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중국이지만 그때는 나라가 다 이래 정해져 있어 외국에서 와가 벼슬 하는 걸 객경이라 이래 했는데 초나라에 이제 그렇게 좀 내 고향에서 고구에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비자가 있다가 한비자가 있는 한나라로 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뜻을 펼치더니 여기저기 가는데 그래 이제 이 백아가 유백아인데 그렇게 가야금 막 중국 그 고시대 악교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혀를 뜯었다니 이게 가야금이나 막그 금은같이 그런 거였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물론 악보를 보고도 연주도 하겠지만 막 심취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준령을 넣는다고 이래 악기를 뜯으면 막 악보가 없어 그 몰두해가 연주를 하고 내가 잔잔한 호수를 거닐고 싶다 이러면 막 호수의 물결이 잔잔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고 막 어쨌든 연주에는 그 당시 중국을 통틀어 달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벼슬을 못하고 이제 진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는데 벼슬에서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수명이 굉장히 낮거든. 그때 당시 20년간 격지살을 했다면 고향에는 거의 아무도 없을 수가 있지. 그죠? 자기가 떠나오기 전에 아주 젊었던 애들도 그때는 다 젊다고 오래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자기가 초나라 출신이니까 이제 진나라의 사신이 돼야 한다. 초나라를 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 왔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을 건 그만 인간이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 어디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고향을 내려가는데 고향을 내려가 보면 정말 평균 수명이 3, 40도 안 되던 그 시절에 누가 짜다로 남아 있었겠어요. 그래 이제 누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현을 뜯는 거라. 그러니까 심란했겠지, 그지? 그렇게 마치 산을 오른 기분으로 이 현을 뜯는다면, 근데 누가 그 밑에 그걸 받아가, 그러니까 막 단시나 이런 그 항구들을 딱 내놓는데 자기 마음을 너무 알아주는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또 누굴까 하고 눈을 감고 또 이번에는 이제 막 조각배를 타고 광문을 떠내려간다는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치면 그 밑에서 또 그걸 받아가 해석을 해주는 거라. 그래 놀래가 내려가 보니 그 뜰 밑에 누가 한 사람 앉아 자기 노래를 듣고 있었는 거라. 그래 이제 너무 반갑다고. 그 우리가 현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농사꾼이 비유를 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 사람은 풀이 나도 풀을 벨 줄을 모르는 거라. 그 내가 이래 채소를 가꾸든지 야채를 가꾸든 막 남새를 가꾸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풀이 나도 풀을 뽑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럼 풀이 나면 겨우 풀이 났을 때 뽑는 사람, 그건 말하면 겨우 알아듣는 사람. 그런데 풀이 나기 전에 부지런하게
고랑에 김을 메고 잔포를 뜯어내고 요라는 거 이제 농부 중에 하농, 중농, 상농이 상농에 속하고 주로 부부관계가 안 그렇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는 꿀떡같이 개떡같이 말해도 꿀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라거든요. 그럼 남편이 부엌에 마누라가 일하고 있는데 여보 이러면 마누라 다 알아듣는 왜 부르는가? 아 그 타월 거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누라는 아침에 그 빨래하면서 타월 다 가져나가 밑에 새 타월 안 내놔면 세수하다가 남편이 엎어에 수건이 없으니까 차들 생활 안 하는 거라 남자랑. 그러니까 여보 하면 아 거기 있어요. 그럼 또 앉아 남편 여보 하면 아 휴지가 다 떨어져 휴지를 안 갈았구나. 아마 휴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이렇게 알아듣는 그게 이제 상농이라 하면 그런 말 안 해도 아는 사이. 그게 부부 사이고 이제 일종의 농꾼으로 치면 상농이라고 치면 배가 정자기 같은 친구는 나는 그 모든 걸 초월한 어떤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면 왜 오랜 친구도 아닌데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노래를 듣고 자기 노래를 이해해주니까 친구가 됐는데 그거는 오래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그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래 혀를 뜯으면 아 저거는 산을 오르는 소리고 아 저거는 유의 뱃놀이를 하는 소리구나. 자기가 알아듣는데 그 알아듣는 게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기를 만난다는 거는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죽는다 이라거든요.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진실로 알아준다는 거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둘이서 이제 그렇지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죽이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근히 작거냐 술을 먹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내가 고향이 여기지만은 진나라에 가깝해서라고 진나라 사신을 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니까 1년 후 몰모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래 약속을 하고 이제 둘이가 헤어지는 거라.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연안박정 같은 사람이나 박재가 뭐 이런 홍담은 홍대영 이런 사람들도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말은 안 통하지만은 필담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선비들하고 필담을 주고 받고 알아 우정을 나누고 1년에 다시 가 만나고 그런 일이 흔했다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기로 해놓고 이제 자기 직장이 거기니까 어쨌든 20년 살았다면 요즘 그치 막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지고 젊을 때 직장 있으면 다 거기서 털고 살지 고향이라고 찾아 내려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1년 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니까 종자기가 죽었는 거라. 그러면 마누라가 죽어도 그렇게 안 슬프겠지 그지? 물론 이 카테고리가 다르기는 다른데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한음씩 통곡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슬픈 마음을 이제 연주를 하고 그 검은고 현을 잘랐다. 그래서 백아절현 그러니까 백아가 검은고 현을 잘랐다 이런 고사성어가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다 여유로워진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본 교주의 모든 이름 진실한 친구는 내 앞에서나 내 뒤에서나 바른 말을 해주지 내 앞에서 고만한 뒤에서 딴 말하는 그거는 진실한 친구라고 저는 수많은 친구 대부분 다 친한 척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 진실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와주고 뒤에서 누가 내 험담할 때 그걸 막아주고 그래 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아와 정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